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24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2030 세대가 탈당에 나섰습니다. 대전시가 맛집 정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여수시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가 메타버스 청년 공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국민대와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과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씨의 서울대, 한림성심대, 안양대 근무 당시 낸 이력서에 허위 경력이 기재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해당 의혹은 김 씨가 서울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했던 서울 지역 3곳의 초중고에 근무했다고 적은 부분에 해당됩니다. 2004년 서울대 강의를 위해 제출한 이력서를 살펴보면 대도초와 광남중, 영락고 등에서 근무했다고 기재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민정 도종환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대도초등학교와 서울 광남중학교, 서울 영락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1년 영락여상, 현재 영락의료과학고에만 미술 강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권에서는 김 씨가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학 강의를 위해서 허위 경력을 이용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 검토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제기해 주신 그런 문제들이 그런 법률적 위반 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가 아직 없어서 그 부분들은 법률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며 김 씨가 학교 이름을 잘못 적은 것은 단순한 오기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 이력을 3번씩이나 기재했다는 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 씨의 허위 이력 기재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만큼 자체 확인 결과만 교육부에 제출한 국민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14학년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때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한국폴리텍 일대학 강서캠퍼스 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로 기재, 학력사항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 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해 국민대 자체 조사 결과 김 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이 없었다는 해명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에 영락여상 미술 강사를 영락여고 미술교사로 허위 기재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김건희 씨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거짓된 삶을 살아왔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꺼내 역공에 나섰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국민대는 교육부에 김 씨 논문 관련 의견 회신 공문을 보냈으며 교육부 관계자는 접수된 내용 검토를 거쳐 신속히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2030 세대가 큰 비율로 탈당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주말 동안 2030 청년들의 탈당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6일에서 7일 양일간 국민의힘을 탈당한 책임당원은 약 3,000명, 일반 당원은 3,500명으로 총 6,500명이 탈당한 셈입니다. 탈당한 책임당원 중 주축인 20대에서 30대인 청년당원은 약 2,100명으로 7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대선 후보 확정으로 인한 컨벤션 효과로 전 연령대에 걸쳐 당원 수는 오히려 늘었지만 청년층의 당원 수만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청년층 이탈에 당내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8일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
중앙당 집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전대 종료부터 이날 오전 현재까지 확인된 탈당자 수는 40명이 전부라며 청년층 탈당 러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당내 일부 인사들이 2030 세대를 비하하는 언행을 하고 있다며 몰상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선이 끝난 이후로 당 안팎의 일부 인사들이 2030 세대에 대한 조롱과 비하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SNS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들에 대해서 역선택이라고 조롱하는 순간 돌아올 것은 역풍밖에 없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개인 SNS를 통해 지난 주말 수도권에서만 1,800명이 넘는 탈당이 있었고 탈당자 중 2030 세대 비율은 75%가 넘는다며 이 수치를 바탕으로 겸허하게 인식해야 올바른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정치 변화의 기회에 젊은 세대에게 40명 남짓 탈당했다는 식으로 조롱 섞인 이야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우려 섞인 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지난 10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결국 자신의 착오라고 인정해 이준석 대표 말씀이 맞다고 밝히며 중앙당에 접수된 것을 기반으로 인터뷰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저하고 사무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사무총장이 탈당 현황에 대해서 지금 중앙당에 접수된 탈당계가 40명밖에 안 된다. 이게 예년에도 보통 그 경선이 끝나면 10% 정도 탈당을 했는데 이게 탈당 러시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준석 대표 말씀이 맞아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 2030 세대 당원들의 이딴 탈당을 둘러싸고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경쟁 후보들은 2030 세대 표심을 얻기 위해 구애 경쟁을 펼쳤습니다. 윤 후보에 대한 2030 세대의 지지세가 약하다는 판단 아래 빈틈을 공략하고 나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대선에서 2030 세대 표심의 향방이 어떻게 변모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수도권 소식입니다. 탄소 중립도시 송파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활동가들의 탄소 저감 실천이 모여 송파 둘레길과 연결된 문정 법조단지 내 소리공원에 첫 번째 온트리 숲을 조성했습니다. 나무를 켜다, 나무 심기를 지속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온트리는 탄소 저감 활동을 실천하고 포인트를 모아 나무를 실제로 심는 나무 심기 앱입니다. 이번 첫 번째 온트리 숲은 배롱나무와 교목, 관목까지 1,415그루가 실제로 심어졌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군은 온트리를 통해 환경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송파구가 오금공원 배수지 공원화 사업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3일 송파 둘레길 시즌2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오금공원 배수지 공원화 사업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공식에서는 배수지 사업 대상지 시삽식과 시찰이 함께 진행됐는데요. 구는 오금공원 배수지가 2022년 공사가 완료되면 송파구 전경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는 전망 명소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상돈 시장이 시민들의 생활 불편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는 날이 있죠. 바로 현장 행정의 날인데요. 김상돈 시장은 제44차 현장 행정의 날을 맞아 주요 사업 현장 및 시민들의 생활 불편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김 시장은 부곡동 여성친화 안심마을 현장을 방문해 향후 부곡초등학교 인근에 진행될 공간 개선 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벽화 도색 등 진행 중인 시설 개선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여성친화 안심마을 조성은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 등의 안심 미러 시트, 태양광 LED 등 범죄 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안심기가 환경을 조성하고 벽화 도색 등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의왕시 여성친화 도시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왕고등학교 버스 정류장 보행자 통행 불편 사항, 왕곡동 포원 아파트 뒷길 인도 개설, 하기동 의일로 유턴 차선 설치 등 주요 민원 현장을 찾아 최적의 민원 해소 방안을 시민 및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여성친화 안심마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의 안전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고 주요 민원 현장에 대해서는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 및 교통 환경의 개선을 검토할 것을 관련 부서에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시민은 물론 대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맛집 정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대전시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뢰도 있는 맛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전 마디야기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대전 마디야기는 3대 30년 전통업소, 대표 특색 음식 취급 음식점, 구별 추천 맛집, 대전 언택트 관광지 10선 맛집 등 대전 대표 음식점 234곳의 메뉴 사진과 가격, 위치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기해 다문화 가족이나 대전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대전의 맛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책자는 대전시 맛집 소개 홈페이지 대전의 맛을 통해 이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서 대전 시민의 수돗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1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서 대전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는 전국 161개 지자체 72,46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수돗물을 먹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응답이 전국 평균은 69.5%, 대전시는 83.7%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대전 시민은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 먹는 것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묻는 질문에 86.8%가 수질을 믿을 수 있다고 답했으며 수돗물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강화돼야 할 제도, 정책으로는 노후된 수도관 교체라는 응답이 26.7%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수돗물 사고 예방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가 상무지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타랑길을 동천동과 광천동 일대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광주 공유자전거 타랑길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이며 10월 31일 기준 총 이용 실적이 4만 900여 건을 기록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타랑길 활성화를 위해 동천동, 광천동 일대에 자전거 150대와 정거장 18곳을 추가 설치하고 타랑길 회원을 대상으로 한 달 무료 이용권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타랑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타랑길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타랑길은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 무휴 이용할 수 있으며 대여 및 반납은 타랑길 주차장 표시가 있는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구성된 민관정위원회가 신양파크 호텔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관정위원회는 기존 건축물을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해 누구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신양파크 호텔 부지 및 주차장 등 외부 공간은 무등산 생태시민정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존 호텔 건물 1, 2층은 문화정보교류회장을 만들어 시민이 쉽게 접근해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시는 신양파크 호텔 활용 방안을 놓고 적극적인 협치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난개발은 막고 공익적 가치는 더욱 높여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민관정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기본계획 구상 등 세부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에서는 행복한 평창교육 발전을 위해 2021년 평창교육지원청 직원대상 평창군수 특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평창교육청은 지난 11월 청내 직원들 대상인 원래조회 시 평창군의 비전 및 업무를 공유했는데요. 2022년 평창교육지원청 주요 업무계획 수립과 행복한 평창교육 발전을 위해서 평창군수를 강사로 초청해 평화도시 평창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횡성읍 구리 고개도시 재생 예비 사업이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 사례 공유 비즈니스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가 신청하여 본선 12건의 도시재생 뉴딜 예비 사업 우수 사례들이 경합을 벌인 가운데
횡성읍 구리고개에서 발표한 사계절, 우리가 만드는 우리 구리마을이 영예의 우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구리고개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한 이번 프로젝트는 협의체 회원들의 원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회원들은 원예 심리 치료사 과정을 이수하는 한편 다양한 허브를 식재해 벌레 퇴치제, 허브 식초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 판매했습니다. 이는 마을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이 마을에 활력을 주는 것은 물론 주민 공동체 회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차세대 전지연구센터가 청주 오창 2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에 들어섭니다. 그동안 2차전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관이 없던 충북도는 아쉬움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2차전지 소재부품 장비 특화단지인 충북 오창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둥지를 틉니다. 국내 최고 2차전지 연구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앞으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을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와 2차전지 산업 발전 공동협력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2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활용 시설을 구축하고 2차전지 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사업 기획 참여입니다. 또한 2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 사업의 기획과 참여는 물론 차세대 창의 융합 혁신 인재 양성 지역사회 공헌 내용을 담았습니다. 충북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2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습니다. 특히 제조 경쟁력에 비해 부족한 R&D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국내 최고의 연구진으로 고체 전해질, 소재 전고체 전지 등 2차전지 핵심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오창 산단에는 연면적 4,191제곱미터 규모로 구축되며 시험평가센터가 들어설 계획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에서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이곳에서 유용한 장비들을 활용해 창작문화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는 환경 이전 문제로 폐교된 옛 어곡초등학교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3년 12월 개관을 앞두고 이달까지 용역 기본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양산시 문화예술 공동창작소는 예술을 사랑하는 양산 시민 모두가 오셔서 즐기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양산시는 10월 한 달 동안 쌍벽루 아트홀에서 위드밴드나 재즈 공연을 시작으로 강서동 주민편익시설에서 어곡을 그리다 전시까지 8개의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시범운용 프로그램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시범운영 프로그램 사업은 시설이 조성되기 전 지역의 창의 인력과 주민이 해당 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해 보도록 해 실패 요인을 줄이고 시설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주셨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경험을 했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청년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앞으로도 좀 더 양산 시민들의 문화예술 자긍심과 창작 의지를 높이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지역 철강 산업 부활에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포항시는 철강 거점센터 건립 착공식을 갖고 공사를 본격 시작했는데요. 철강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집중하며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재도약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2일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에서 포항 철강 거점센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포항 철강 거점센터는 지역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 철강제 제조 및 가공기술 지원 시설로 시는 총 사업비 73억 원을 투입해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철강 산업 제도약 기술 개발 사업의 전국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실험동은 철강업계에서 수요가 높은 8종의 시험평가 장비를 갖추고 국내 철강사를 대상으로 장비 활용 및 기술 지원, 평가체계 정비 등을 지원합니다.
포항시는 철강 거점센터가 중소, 중견 철강사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 가치화로 지역 철강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제도약을 선도하도록 하는 거점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 창업과 성장,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투자의 철강산업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포항이 대한민국 철강산업 제도약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대규모 양식 산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서양 연어에 대한 국내 생산기를 넓히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민간 사업자 미래 아쿠아팜, 노르웨이 대표 연어 양식 기업 닐스 윌릭슨사는 2일 포항형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형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연어의 국산화를 위해 총 40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연어 스마트 양식 기반 시험 시설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배후 부지를 조성해 양식장과 가공 처리 시설, 사료 공장 등을 건립합니다. 이번 협약으로 포항시와 양사는 테스트 베드 및 배후 부지 조성을 위해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선진적 기술 협력을 통한 연어 대량 양식 기술 개발과 과학적이고 표준화된 사육 방법 적용 등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시는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빠른 시일 내 포항시가 양식한 대서양 연어를 수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대거 창출 등 포항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양식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여수시가 국도비 18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을 추진합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은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 13곳에 스마트 횡단보도, LED 바닥신호 등 보행신호 음성 안내, 차량 경고 LED 전광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시내버스 이용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4곳의 버스 정류장에 냉난방 설비와 공기청정기 등 편의시설은 물론 CCTV와 비상벨 등이 구비된 스마트 버스 정류장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주시가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렌드를 활용해 메타버스 청년 공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시장은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렌드를 활용해 전북대, 전주기전대, 예수대학교 학생 30여 명과 함께 메타버스 청년 공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시장님 전주는 어떤 곳인가요? 라는 주제로 전북대학교 김지강, 전주기전대학교 정승진, 예수대학교 노하연 등 총학생회장들의 정책 건의를 비롯해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질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년들은 청년 취업 정책을 비롯한 청년 대책은 물론 2050 탄소 중립, 한옥마을 상업화 및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덕진공원 활성화, 동물원 교통체증 해소 방안, 놀이터 및 도서관 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복지 정책을 확대해 전주가 청년 희망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가 크게 늘고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한 부스터샷이 진행 중인데요. 사전 예약 후 해당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거나 잔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 24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